200년 전의 인간이 현대의 기술을 본다면 현대인이 자연을 완전히 정복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원자를 분해하거나 강의 흐름을 댐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자연의 막강한 힘이 결국 인간에게 복종해서 우리 가정에 빛과 열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 텐데요. 하지만 과연 자연의 힘이 인류에게 복종한 걸까요? 수력발전소에서 일어난 대참사에 대해서도 과거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토픽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서서 자칫하면 인류에게 대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수력발전소와 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로군댐,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정부는 넓은 자국 지역에 빛과 열을 공급하기 위해 수많은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은 소련 전 시대에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야심찬 계획이었던 것이 바로 타지키스탄 고산 지역 바의시강에 위치한 로군 수력발전소의 건설이었습니다. 로군 수력발전소 건설이 시작된 것은 1976년의 일이었는데 그때 이미 이 계획은 거센 비판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댐의 기반 아래에는 단층이 깔려 있어서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라 발전소 건설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소련 붕괴로 건설이 일시 중단되었을 때도 완공되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후 독립국가가 된 타지키스탄 정부는 2004년 이후 건설 작업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전문가는 우즈베키스탄 등의 인근국을 포함한 광대한 지역이 침수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어요. 우려가 가득한 세상 사람들에게 정부는 온갖 안전책을 다 따르고 있기 때문에 로군 수력발전소는 어떠한 위험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환경운동가와 학자들은 이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모술댐, 이라크. 이라크의 도시 모술 근처에 있는 수력발전소는 80년대에 건설되었습니다. 이후 이라크 내의 넓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왔지만 그 댐은 평상시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댐이 지어진 땅은 이미 상당한 침식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2003년 미군에 의해 체제가 무너졌을 당시 댐을 조사했던 전문가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댐의 토대는 아주 낡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댐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넓은 지역이 침수된다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보강 작업을 거쳤지만 이는 단순한 리모델링에 불과했어요. 2010년대 들어 이라크에서 군사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댐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여러 차례 있었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쟁 때문에 댐을 제대로 수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무려 150만 명이 살고 있는 모술의 거리에는 아직까지도 침수의 위협이 잔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델리넬 수력발전소 터키. 델리넬 수력발전소는 터키에 있는 초로키강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발전소 가동을 개시하기 전에 안타깝게 명을 달리한 프로젝트의 지도자 중 한 명, 이스라김 델리넬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붙여진 명칭입니다. 델리넬 댐의 높이는 249m로 터키에서 두 번째로 큰 댐인데요. 이보다 더 높은 것은 같은 강에 있는 다른 댐인 유스페리 댐 뿐입니다. 프로젝트는 최신 건설 기술과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적어도 터키 정부는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델리넬 댐과 유스페리 댐이 지어진 곳 모두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곳인데요. 터키 자체, 특히 연안 지역에서는 종종 지진이 발생합니다. 수력발전소 바로 근처에 있는 조지아에서 다시 지진이 일어난다면 두 댐 모두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타이푸댐, 브라질 파라과이.
파라나 강에 있는 이타이프 수력발전소는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국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수력발전소 중 하나입니다. 이타이프 댐은 현존하는 최고 걸작 중 하나로 댐에 헌정하는 교향곡이 만들어졌을 정도인데요. 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포수두 이구아수에는 댐을 보기 위해 찾아온 많은 관광객들로 언제나 붐빕니다. 언뜻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타이프 댐의 주요 위험성은 자연의 변동 등이 아닌 아주 넓은 지역이 이 댐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2009년 강한 뇌우로 인해 발전소를 지나던 가선이 손상되었는데 당시의 사고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로 인해 파라과이의 거의 전 국토와 리우데자네이루를 포함한 브라질 대도시 몇 곳이 정전을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때는 파손의 복구가 재빨리 끝나서 다행이었지만 보다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사실상 도시 사람들의 생활이 완전히 멈춰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잉가댐, 콩고 민주공화국과 콩고 공화국의 국경. 콩고강 하류에 있는 리빙스턴 폭포의 매력은 그 아름다움 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아프리카에 사는 몇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놀라운 자연의 힘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리빙스턴 폭포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벨기에 식민지배 시절 이미 결정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콩고공화국이 독립한 다음이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두 개의 수력발전소는 잉가1과 잉가2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두 발전소 모두 이미 2000년대에는 상태가 좋지 않았고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발생할 손해는 너무 막대한 나머지 개선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발전소의 수리 계획과 동시에 완성 이후 세계 최대급이 될 새로운 수력발전소 그랜드 잉카의 건설 프로젝트가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프로젝트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콩고강 유역의 기후는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건조물의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어느 나라에서도 부정이 만연해 있다는 문제도 있죠. 만약 누군가가 예산을 빼돌리기 위해 물자 비용을 절약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국의 수도인 킨샤사와 브라자빌도 고스란히 그 위험에 노출되겠죠. 산샤댐, 중국. 장강에 있는 산샤 수력발전소는 발전량으로는 세계 최대급의 수력발전소입니다. 마우쩌둥은 이 장대한 계획을 완성하고자 했지만 작업을 개시할 수 있던 것은 90년대에 들어간 이후였으며 발전소 가동 개시는 2003년 이후에나 진행되었습니다. 수력발전소 건설로 지역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장강에서 매년 일어나는 홍수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댐 건설에는 결함이 많았습니다. 댐이 무너지면 수백만 명이 희생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군부대를 통째로 파견해야 했어요. 댐 건설 과정에서 탄갱과 공장의 침수가 일어났는데 그 보관고에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수력발전소가 장강에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양쯔강 돌고래가 자취를 감췄고 현재는 완전히 멸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산샤댐은 강변을 세게 압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결국 이 댐은 기후변화마저 초래하게 됩니다. 이상더위에 시달리는 현지 주민들은 또다시 산샤댐을 비난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프로젝트가 국가에 있어서 최대의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댐의 위험도는 현재까지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수력발전소가 본분에 맞게 그저 잘 일해주기를 바랄 뿐이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SNS로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항상 큰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